원리합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상환과 할부금에 대해서 해볼게요. 상환은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할부금은 물건을 샀는데 바로 돈을 주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갚는 돈을 말하는 거야. 자, 이제 편의상 3년을 할게요. 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이제 이걸 바로 갚지 않고 매년 말에 3번에 걸쳐서 갚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씩 갚아야 하는가? 이게 질문인데, 자, 이제 물건의 주인이 말하기를 네가 나한테 100만 원을 지금 주면 3년이 지나면 은행에선 나한테 이만큼을 줄 거다. 그런데 너는 매년 말에 나누어서 낸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3년 후에 이만큼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돈을 갚는데 3년 말에 이만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년 말에 돈을 준비해서 갚는 거야. 나도 이제 은행에 저금을 해요.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 12월 31일 요거나 1월 1일 똑같은 거죠. 자, A1을 은행에 대입 저금을 했어요. 이제 갚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 돈이 은행에 있으면 2년이 지났죠. 그러면 얘는 요만큼의 돈이 되겠다. 그 다음 해 말 12월 31일 그거와 1월 1일은 똑같은 거죠. 요때 다시 A1을 은행에 저금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나서 요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A는 그대로. 자, 이제 이게 내가 은행에 넣어서 받은 돈이죠. 요 돈을 가지고 갚아야 할 돈, 이걸 갚으면 되겠다. 그럼 요거의 합, 요 놈이죠. 요거의 등비수열이에요. 요거의 합과 갚아야 할 이 돈이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만큼을 저금한다 혹은 갚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간을 좀 늘릴게요. 12개월로 할게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인 거네요. 세분화한 거야. 자, 이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매달 말에 갚기로 해요. 그러면 똑같아요.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을 하면 1년이 지나면 요만큼을 줄 거다. 은행 이율은 1%로 합시다. 그러면 1년 후에 이만큼을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걸 갚기 위해서 이제 매달 말에 저금을 해요. 자, X1을 저금하면 얘는 이거 한 달이 지났으니까 11개월 지나겠지. 11개월 후에 은행에서 이만큼을 찾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월 말에 X1을 저금하면 또 이만큼의 돈을 은행에서 받겠지. 3월 말에 저금하면 요만큼을 받고 계속 가서 마지막 얘는 이자가 붙지 않는 거죠. 12월 말 이 돈을 찾는 거야. 이제 요게 내가 은행에서 찾을 돈이고 요게 갚아야 할 돈이죠. 이제 요거의 합을 구하면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1.01이죠. 그러면 1.01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초항은 X, 초항 공비의 항의 개수가 12개죠. 이게 내가 매달 말에 X1씩 은행에 넣어서 1년 후에 받을 돈이죠. 이게 내가 갚아야 할 돈, 이거와 똑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X를 구하면 돼요. 요만큼씩 내가 매달 말에 은행에 저금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만큼씩 갚아 나가면 되죠. 같은 의미죠. 이거를 할부금이 아니라 돈을 갚는 상환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얼마씩 갚아야 하는가? 그거나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환과 할부금은 같은 문제예요. 자, 이제 만약에 문제가 250만 원짜리 제품을 샀는데 150은 현금으로 주고 100만 원만 할부로 갚는다.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100만 원, 요거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250짜리 150, 이건 다 무의미하고 갚아야 할 돈이 얼마냐, 요거만 떼어내서 풀면 돼요. 자, 이제 갚는 돈을 매번 7%씩 올려서 갚는다고 합시다. 이제 갚는 돈이 똑같은 게 아니야.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린 후에 10년 동안 갚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7%씩 올려서 갚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10년 후에는 이만큼이 되겠지. 이제 10년 후에 은행에 이만큼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매년 말에 갚을 거죠. 자, 올해 말에 X1을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금을 하는 거야. 저금이나 갚는 거나 나한테서 나가는 건 똑같죠. 그러면 얘는 이건 뭐야? 9년이 지났죠. 그럼 이게 9가 되겠지. 은행 이율은 5%고 이제 내가 다음 해에 갚을 돈이 7% 올린 거예요. 이걸 갚는 거야. 혹은 이걸 저금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은행에 8년 동안 있는 거죠. 그럼 요만큼의 이자가 붙는 거죠. 이거에 8년. 그 다음에 또 올린 금액을 또 갚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7년이죠. 이건 매년 이거 해가 줄어드는 거지. 쭉 가서 이제 마지막에 넣을 돈이 요만큼이야.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마지막 말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찾을 돈, 파란 것들, 내가 은행에 저금한 돈의 합은 요 놈이죠. 요걸 찾아서 이걸 갚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거의 합은 등비수열. 이제 요걸 초항으로 볼게요. 요게 초항이면 요거는 1.07이 늘어났죠. 곱해진 거야. 얘는 1.05가 사라졌죠. 그러면 공비가 요렇게 되겠지. 1.07은 곱해지고 1.05는 없어지고 이게 공비가 이렇게 돼요. 이걸 초항으로. 자, 이게 초항이에요. 그 다음에 공비가 요거, 그 다음에 항해 개수가 10개네요. 10년이니까. 이것이 내가 은행에서 받은 돈인데 요것이 나중에 다른 은행에 갚을, 다른 은행으로 봅시다. 다른 은행에 갚을 돈 이거와 똑같으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1,000만 원을 은행에 저금을 하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이제 12달 동안. 그런데 1월 말에 50만 원을 찾아서 써요. 그 다음에 또 2월 말에 50만 원을 찾아 쓰고 이렇게 매달 말에 50을 찾아서 쓰면 마지막에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겠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넣었으니까 이 1,000만 원은 쭉 시간이 흘러서 12개월 후에는 이렇게 되겠죠. 은행 이자는 1%라 합시다. 그럼 이제 찾아 쓰지 않았더라면 1,000만 원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50을 찾아서 썼어요. 그럼 이 50은 이게 11개월 후에 요만큼이 될 돈이죠. 이 돈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월 말에 50을 또 찾아 썼어요. 이거를 찾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른 은행에 저금한다고 합시다. 자, 이건 A은행에 1,000만 원을 저금하고 그러면 A은행에서는 쭉 시간이 흘러서 이만큼의 돈이 될 거야. 이제 나는 통장에서 50을 찾아서 B은행에 저금을 해요. 그럼 얘는 11개월 동안 이자가 붙겠죠. 그 다음에 이 50, 얘도 10개월 동안 이자가 붙겠지. 이게 2월 말이니까 10개월이죠. 그 다음에 3월 말에 50을 찾아서 다른 은행에 저금을 하면 얘는 9개월 동안 이자가 붙겠죠. 그 다음에 쭉 해서 마지막 50, 이건 찾아 쓴 건데 이 기점이 똑같으니까 이건 그냥 50이에요. 자, 이것을 내가 은행에서 찾아 쓴다. 이걸 찾으면 요만큼이 되겠죠.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 1,000만 원을 쭉 저금해서 이게 되는 거지만 이걸 빼 썼으니까 다른 은행에서 찾을 돈, 이 돈을 여기 1,000에서 이거에서 빼면 그게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 되겠죠. 자, 이거 등비수열이에요. R-1, 그 다음에 초항이 50이죠. R에 12승 빼기 1. 이게 이제 다른 은행에서 내가 찾을 돈이야. 이 돈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이만큼의 돈이 은행에 남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